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보컬리 핵심 어원 연상법은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못하는 이유는 이 IQ 때문이 아니라 바로 뭐요? 여러분들이 단지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카우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영단어는 머리디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머리디엔이라는 단어와 관련 어휘를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단어 암기에 도움이 되는 어근인, MED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철자에 M이나 MED가 나오면 바로 middle, 중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기적의 어근이죠. middle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mean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mean. 여러분들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면은요, 바로 의미가 중간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중간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예요. 또는 여러분들 숫자의 중간을 뭐라고 그래요? 평균이라고 그러죠? 평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돼요? 의미하다가 됩니다. 의미니까 그냥 의미하다가 되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장의 주어에 비둘기가 있다. 비둘기가 있다. 그리고 여기 평화가 있다. 그럼 비둘기와 평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둘기는 평화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다라는 개념에서, 중간에 있다라는 개념에서 바로 의미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미디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디어. 이 미디어라는 표현이 매체 또는 미디어, 매스 미디어 그러면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되게 됐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매체나 미디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중간에서 누구 사이의 중간이냐면 어떤 사건 현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건 현장이 되겠죠. 그리고 시청자와 독자는 사건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게 사건 현장과 시청자, 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신문, TV 등의 매체, 미디어, 대중매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죠. middl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middle은 뭐다? 바로 middle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middle은 중간, 사이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간섭하다, 참견하다, 끼어들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것이 느낌으로 오셔야 됩니다. 보세요. 철수하고 영희가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중간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남의 일에 간섭하다 또는 참견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동요에는 interf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inter라는 단어가 바로 이게 between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interfere, meddle 똑같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대표 영단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머리디엔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ME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middle, 중간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nia라는 단어는 이 nay라는 단어가 back formation 된 거예요. nia는 nay입니다. nay.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기본 의미가 뭡니까? 하루 중에서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한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12시, 낮 12시를 우리는 정오 또는 한낮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계에서 정오는 가장 위에 있는 개념이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서 비유적인 의미로 머리디엔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절정기, 인생의 전성기, 인생의 최고의 시기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과학용어로 쓰이면 자오선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러분들 북극하고 남극이 있죠? 이 중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바로 middle, 중간을 지나가는 선을 우리는 자오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prime meridian, 그럼 뭐요? 본초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을 지나가는 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meridian hour 그럼 뭐가 돼요?
맨 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정오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인생에서 모리디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성기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시노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성기의 시노님들을 학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5단어를 오늘 암기를 시켜드릴 텐데요. Heyday, Prime, Golden Age, Best Days, Glory Days라는 단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Heyday라는 단어에서요, 이 Hey라는 단어는 High, Highest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Day는 내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인생에서 발전이 가장 잘 되는 시기, 가장 높은 시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전성기 또는 최고 잘 나가는 때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니 세이데이 그럼 뭐요? 그의 전성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좋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이 메얼리라는 단어는 겨우 이런 얘기예요. 그 남자는 겨우 30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죠. prime이라는 표현입니다. prime.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PRI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PRI라는 표현은 PRI는 PRE의 최상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접두어 풀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미폴의 개념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 접두어 하나만 갖고도 막 수백 단어, 수천 단어를 암기를 할 수가, 어휘력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프리픽스가 되는 겁니다. 프리가 바로 미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럼 PRI는 뭐냐? PRI라는 단어는 바로 프리의 최상급이에요. PRI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접두어의 의미가 가장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first가 되겠죠? 가장 앞에 있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프리라는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스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PRI가 뭐다? 가장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제외하고, 왕을 제외하고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을 프린스, 왕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왕을 제외하고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을 프린세스, 공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프라임이라는 표현이 인생에서 최고의 시기라는 얘기예요. 인생에서 최고의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뭐예요? 한창 때 또는 전성기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young woman in a prime, 한창 때의 여성이라는 얘기죠. 한창 때의 젊은 여성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죠. golden age가 되겠습니다. 이 golden은 바로 황금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age라는 표현이 뭐예요? 시대나 시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로 황금기, 특히 과거의 황금기, 전성기를 의미할 때 많이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영화관이 과거에 몇 년도에 굉장히 황금기를 누렸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best days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best라는 표현이 뭐예요?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는 전성기, 한창 때라는 얘기죠. 또는 뭐 최고의 날이다, 뭐 이렇게 보내기도 되고요. 문맥에 따라서. 예문을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의 뭐가 있다? best days, 전성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glory days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glory라는 단어가 영광, 영예라는 의미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 영광, 영예라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영광할 때 광자가 바로 빛광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glory라는 단어는 glow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센 기초 단어니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glow라는 단어가 뭐예요? 빛나다, 불빛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glow라는 단어가 뭐다? 빛나다, 불빛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막 빛나는 시기를 의미하는 거, 빛나는 시기. 이 glory days라는 표현은 영광의 시기, 자기 인생에서 빛나는 시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히 의미가 뭐예요? 전성기, 절정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glory days라는 표현입니다. 그 예문을 보시면은요,
Yesterday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가 바로 이 비틀즈의 글로리 데이스였다. 전성기였다는 얘기죠. 7번째 표현입니다. Ride crest over wave. 여러분들 이 표현은 하나의 이디엄이 되겠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ride라는 표현은 타다라는 얘기고요. 이 크레스트라는 단어가 핵심이죠. 크레스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크레스트라는 단어는 산 꼭대기, 정상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summit을 의미합니다. summit. 산의 정상을 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peak.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크레스트라는 표현에서 CRE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이 단어를 이제 쉽게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CR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increase, 증가시키는 단어에서 역시 뭐요? CR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CRE라는 어근은 바로 grow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grow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렇게 성장하다, 자라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ST는 또 EST는 뭐요? 최상급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게 다 자랐다로 완전히 완전히 다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개념이죠. 크레스트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인크리스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죠. 증가하는 개념이죠. 이 CRE가 뭐다? 바로 grow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크레스트라는 표현을 인수분해해서 보니까 CRE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구나. EST가 뭐다? 최상급이구나. 가장 끝까지 자라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크레스트의 의미가 바로 산의 정상, 정점, 절정, 최고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당연히 기본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요, 이 표현이 뭐예요? 당연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네이빗이라는 사람이 PGA 골프 투어에서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B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정말로 말이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군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군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무엇이다? 바로 핵심 어원 연상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인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난 네이버이 아니라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이 들겠지만은요, 선생님 강의를 하루에 한 2-3강좌씩을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요. 그럼 한 5-6개월 지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휘를 암기하는 그 방식을 거의 다 많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하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10년 공부한 거를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